RSI, 릴레티브 스트렝스 인덱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표지? 근데 말이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RSI가 30선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30선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 이렇게 RSI를 과매수와 과매도를 찾는 지표, 딱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 거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내가 RSI의 정의와 개념부터 시작해서 RSI의 제대로 된 사용법, 그리고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가 고안해낸 최적화 RSI 매매 전략까지 차례대로 보여줄 거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RSI의 정의와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 쓰겠지? RSI는 1978년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존 웰스 와일더 주니어가 개발해냈는디, RSI뿐 아니라 ATR, ADX, 파라볼릭 SAR 등 현재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 번에 공개를 했어. 이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이 RSI지. RSI는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인 가격의 평균 상승폭과 평균 하락폭의 상대적인 차이를 계산해서 주가가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보통 과매수와 과매도를 찾는 지표 정도로 생각하지만 RSI의 핵심은 바로 이 상대요, 상대. 그럼 이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지금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차트이고, 한 차례 고점을 달성한 이후 되돌림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 부근을 테스트하고 있는 자리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과매수와 과매도만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다고 가정해보면, 여기 처음으로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다가 급격히 과매수 구간 아래로 RSI가 떨어질 때 때마침 다음 캔들도 꽉 찬 음봉으로 나와줬겠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을 만할 거요. 하지만 이후에 RSI는 다시 한번 과매수권으로 돌아왔고 가격은 크게 상승하며 손실을 입기 딱 좋았겠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RS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우선 주요한 변곡점을 체크해줘야 해요. 보고 있는 차트 기준 주요 변곡점은 고점 달성 이후 눌림이 시작된 자리인 이 자리와 이 자리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 내가 직전에 RSI는 14일 평균의 가격 움직임 에너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했잖요. 그러니까 14개 전 캔들의 저점과 현재 고점을 연결해보고, 마찬가지 두 번째 변곡점도 14개 전 캔들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이 14개의 캔들을 이동했지만 첫 번째 상승이 두 번째 상승보다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때 첫 번째 변곡점의 RSI 수치는 70에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 변곡점의 RSI 수치는 60일에 위치하고 있어. RSI는 이처럼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 상대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이 말이요. 그럼 이렇게 힘이 약해진 것을 확인을 했다면 현재 첫 번째 고점 부근의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갈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럼 앞으로의 가격의 움직임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래로 내려가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요. 이해됐으면 이후 움직임을 확인해 보자고. 자, 다시 한번 저항 부근에 도달하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디, 현재 자리의 RSI 수치는 59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는 앞선 근거들을 통해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해석해봤으니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볼 수가 있겠지? 손절가는 저항 구간에 위치한 최고점 부근으로, 익절은 추후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설명을 해줄게.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두 차례 정도 약간의 되돌림이 나와주었지만 역시나 강하게 힘을 내지 못하고 결국 하락 추세로 연결이 됐어. 현재 하락 추세를 분석을 해보면 쏟아져 내리는 하락을 여기서 1차적으로 방어해냈고 2차적으로 하락 이후 여기를 기점으로 방어를 하려는 모습인디, 그럼 변곡점을 두 개를 찾았고 RSI의 수치는 19에서 21로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이번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지지선이 뚫릴 확률은 비교적 적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를 근거로 이전에 가져온 숏 포지션은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줄 거고, 다음으로는 롱 포지션 진입 자리를 찾아보자고. 자,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익절을 해준 변곡점 이후에 나온 가격의 상승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지만 RSI의 수치를 보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락을 멈추려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후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다가 기록한 최대 저점은 30일을 기록했고, 저점 기준 다시 말아 올렸을 때 RSI의 수치는 63을 기록했어. 그럼 R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곧 하락하는 힘의 크기보다 상승하려는 힘의 크기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현재 지지 구간을 뚫고 올라와준 이 자리는 좋은 진입 자리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으니 롱 포지션 진입을 해보자고. 손절가는 지지 구간의 최저점 부근으로, 익절은 역시나 추후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만들어가 볼 거예요.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으니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고.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눌림목이 나온 이후 2차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몸통이 작은 힘없는 캔들로 마감이 됐고, 고점은 높아졌는데 RSI의 수치는 낮아졌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익절을 진행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RSI의 제대로 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SI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이냐? RSI는 힘의 움직임과 방향, 즉 관성을 파악해 과매수와 과매도를 파악하는 목적인데, 과매수와 과매도를 확인하는 영역을 절대적인 수치인 70선과 30선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작 본래의 목적인 과매수와 과매도를 파악하는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오류요. 특히나 이렇게 유동성이 적은 구간에는 RSI 자체를 활용하기가 어려운디, 자 여러분, 이 구간이 도대체 왜 과매수 구간이며 이 구간은 도대체 왜 과매도 구간이냐 이 말이요. 그냥 횡보하는 구간으로 보이자뇨.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RSI는 단독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지표다 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해낸 미친 천재가 있어. So, I started out in harmonic analysis, so the study of waves. And then, when I came to UCLA, 테렌스 타워, 천재 수학자로 UCLA의 교수이고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다 이 말이요. 이 남자는 IQ가 무려 230으로 현존하는 인류 중 2위의 기록을 차지하고 있는 천재 수학자 교수님인데, 이 천재 수학자는 RSI가 수학적 공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술 분석 지표이고, RSI의 단점은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절대 수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식값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지표로 만들어냈는데 말이요. 뭐가 다른 건지 바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쓰겠지. 자, 이렇게 기존의 RSI와 테렌스 타워가 만든 뉴 RSI를 비교해보면 눈에 띄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지. 바로 기존처럼 30선과 70선으로 고정된 절대값이 아닌 이 상단선을 최근 고점의 평균치로 계산하여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반대로 하단선은 최근 저점의 평균치로 계산하여 유동적으로 상하단선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선과 선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현재 유동성이 적은 구간, 즉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은 신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가격의 흐름을 먼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요. 그럼 이제 이 천재 수학자 테렌스 타워가 개발한 URSI를 매매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차트는 비트코인의 5분봉을 사용해 볼 것인데, RSI 같은 경우 타임프레임이 장기적 관점이 될수록 지표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잖요. 그럼 5분봉에서 사용하기 수월하다면 장기 프레임으로 갈수록 훨씬 승률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지. 자, 앞서 설명했다시피 타워의 RSI는 상하단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현재 차트의 유동성에 따라 선의 간격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게 되는데, 좁아질 때는 모멘텀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발산하는 구간을 기점으로 가격이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터지게 되는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얀색 RSI선이 보라색 중심선을 상방으로 돌파할 경우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하방으로 돌파할 경우 하락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 하지만 이전 구간을 보면 알다시피 RSI선이 보라색 중심선을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진입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상단선과 하단선을 통해서 발산 시기를 찾아야 하는데, 밴드가 좁아지는 단계는 가장 넓은 곳을 포함해 최소 3단계 이상 좁아지는 구간을 찾아주는 거요. 그 후에 밴드가 확산이 된다면 조건이 성립된 것이고, 이제 RSI선이 보라색 중심선을 상방으로 돌파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겠지.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잡아놓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보자고. 자, RSI선이 보라색 중심선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갔으니 이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존 RSI처럼 과매수와 과매도만으로 매매를 진행했다면 비슷한 타점으로 운이 좋게 진입했다 할지라도 RSI 지수가 70선을 뚫고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자리, 이 자리쯤에서 익절을 했겠지만 이 타워의 뉴 RSI를 통해 매매를 진행한 결과 무려 6배가 넘는 손익비로 익절이 진행이 되주었지. 자, 그럼 이제 반대 포지션을 살펴보자고. 상하단선이 3단계 이상을 거쳐서 축소가 되었고, 이후 밴드의 폭이 넓어지며 발산이 시작되었지. 그리고
그리고 RSI 선이 보라색 중심선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으니 마찬가지 직전 고점 부근으로 손절가를 잡아놓고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보자고. 자, RSI 선이 보라색 중심선 위쪽으로 올라와 주었으니 이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주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기존 RSI의 과매수, 과매도 매매법으로 진행했을 경우 RSI 선이 30선 아래로 내려온 과매도 구간에서 익절을 진행을 했다면 종가 기준으로 1대1 정도의 손익비로 익절을 진행했겠지만 뉴 RSI를 통해 매매를 진행했더니 2.5배의 손익비로 익절을 할 수 있었지. 자, 이렇게 천재 수학자 테렌스 타워가 개발해낸 뉴 RSI의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 이 지표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트레이딩 뷰 좌측 하단의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할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0회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0,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예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구독자 30,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구독자분들 중에서 10명을 추첨해서 트레이딩뷰 구독권을 선물하겠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지. 그리고 9월 5일 금요일에 이벤트 신청자분들 중에서 라이브를 통해 무작위로 10명을 추첨을 했고 당첨된 10분에게는 약속한 대로 구독권을 9월 9일에 모두 전달을 완료했어.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테니 이번에 당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들 말더라고.